여러분 안녕하세요. 비오는 금요일 발칙한 뉴스 정혜림 아나운서입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원내대표가 양승태 사법농단 사건을 전담할 특별재판부 도입을 위해 드디어 손을 맞잡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야권 분야의 공작이라며 발끈하고 계시다는데, 아니 그럼 같이 하시면 되잖아요. 누가 하지 못하겠나? 일부러 뺐어요? 완달시킨 거야? 설마 이분들 신세 부리는 것 때문에 이번에 특별재판부도 진짜 또 못하게 되는 거 아니겠죠 진짜? 오늘 발칙한 뉴스 이 이야기로 먼저 시작해봅니다. 네, 여러분 어서오세요. 벌써 금요일이네요. 네, 10월 26일 금요일이고요. 네, 지금 비가 또 오고 있는데 이번 비가 그치고 나면 다음 주부터 엄청 춥대요. 완전 초겨울이래요. 막 1도, 2도 이렇게까지 떨어진다고 하던데 벌써부터 두렵네요. 혹하니 두렵네요. 하지만 우리가 또 지금 걱정되는 게 날씨뿐만이 아니죠. 참 나라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네요. 지금 오늘 오전 10시께 10시 즈음해서 사법농단 사건 실무 책임자로 지목된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심사가 드디어 시작이 됐습니다. 제가 발칙한 뉴스에서 미리 예고드리기도 했었는데 이르면 오늘 오후 늦게쯤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는지 아닌지 기각이 됐는지 어쩐지 결정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뭐 저번에도 얘기 드렸지만 별로 기대는 하지 않아요. 지금 현재의 재판부, 사법부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습니다. 뭐 기각돼도 많이 놀라지 않으려고요. 아니다. 오히려 기각되는 게 아니라 발부가 되면 더 놀라지 않을까? 어머 웬일이야 이렇게 놀라지 않을까? 그것보다 사실 우리는 이 지금 현재의 재판부에서 뭐가 제대로 수사가 될 것이다 이렇게는 사실 기대하기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더욱이 특별재판부를 다들 저만 그런 거 아니죠? 특별재판부 대체 언제 꾸려지나 이걸 기다리고 계실 것 같아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네, 국회에서 드디어 지금 뭐 아마도 오늘 이 구속영장 기각되냐 어쩌냐 이거를 보고 더 아마 좀 힘을 받을 것 같긴 하지만 어쨌건 국회에서 이놈의 그 방탄판사들을 방탄판사단이라고 하던데요. 방탄소년단도 아니고 방탄판사단이라고 하던데 이 방탄판사들에 맞서서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이시나요? 방탄판사단에 맞서 손잡은 여야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도입 탄력받는다. 기사가 떴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환, 정의당 윤수아 원내대표까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여야 원내대표들이 특별재판부 도입을 위해서 이렇게 함께 목소리를 냈습니다. 특별재판부 도입을 위해서 이렇게 여야가 같이 목소리를 낸 건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인데요. 이들은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과 재판 개입의 민낯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수사 진행 경과를 보면 법원이 과연 수사에 협조를 하고 있는지 아니죠. 수사는 협조는커녕 아무튼 사법농단의 진실을 밝힐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대로 뭐 하나 뭐 영장이고 뭐고 제대로 나온 게 없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더 이상은 사법정의가 유린당하는 이런 상황을 묵과할 수 없다. 초유의 사법농단 사태를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 드렸던 이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한 특별 형사 절차에 관한 법률안을 토대로 지금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논의하면서 조금씩 수정되기도 할 거예요. 하지만 무엇보다 기본 목표는 사법농단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람이 이 재판을 맡아서는 절대 안 된다. 이건 당연하죠. 이건 정말 그 어떤 것보다 무조건 지켜져야 됩니다. 아니 자기가 연루된 사건을 자기가 재판해서 판결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직접적인 건 당연하고 간접적으로라도 이게 이제 관련이 돼 있는 사람은 무조건 재판에서 배제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 이게 이제 무조건 첫 번째 기본 목표라는 거죠. 아무튼
여야 원내대표들이 이 부분에선 합의를 했고요. 법안을 조금 더 다듬어서 이제 통과를 시키겠다 이런 입장인 듯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내심 또 걱정이 되는 부분인 거죠. 자유한국당이 지금 빠졌잖아요. 자유한국당이 같이 할 거라는 생각은 안 했지만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곱게 있을 양반들이 아니시잖아요. 중간에 또 회방을 놓으면 어떡하나. 그래서 지금 이 중요한 특별재판부를 통과시키지 못하면, 특별재판부 관련된 특별법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어떡하나. 이게 이제 걱정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지금 자유한국당 어깃장을 놓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구성에 어깃장 놓는 김성태, 김명수부터 사퇴하라.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자기들 빼놓고, 자유한국당 빼놓고 하는 건 야권 분열 공작이라고. 야권을 분열시키기 위해서 공작하는 거라고. 그러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퇴해야 특별재판부 도입을 논의할 수 있다. 이러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지금 있는데 사법부를 부정하는 특별재판부를 얘기하는 건 정부 여당이 야권 공주를 파괴하려는 정책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아니 지금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어마어마한데, 아니 단지 우리가 감정적으로 너 못 믿겠어 이런 정도가 지금 아니잖아요. 아시다시피 다른 사건들에서는 그냥 90% 이상 무조건적으로 나오는 압수수색 영장조차 이번 이 사법농단 관련해서는 단 한 번도 제대로 온전히 나온 적이 없습니다. 다른 데는 90% 이상인데 여기는 거의 0%인 상황이에요. 누가 봐도 이건 제 식구 감싸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러고 있는 이 사법부에 대해서 이상하다라고 의심을 하지 않는 게 비정상 아닌가요? 그게 이상한 거 아니야? 그게 아니면 글쎄 사법농단 실체가 절대 밝혀지면 안 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신가요? 자유한국당? 그런 거 아닌가? 아니 그리고 그거랑 또 야권 공조 파괴는 대체 뭔 상관인지. 아니 다른 야당들을 억지로 멱살 잡아서 끌고 갔어요? 더불어민주당에? 다른 야당들은 생각 없이 쪼르르 갔습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어쨌건 다른 야당들이 이와 관련해서 특별재판부를 지금 구성해야겠다라고 이제 본인들도 생각을 해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무슨 정부 여당에서 이 야권 공조를 깨놓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건 너무 좀 약간 과대망상, 피해망상이 아닐까. 아니 그리고 사실 다른 야당들이요. 자유한국당이랑 그렇게 되게 엄청 공조 열심히 해서 되게 친하게 지내고 싶어하고 그런 것 같지 않은데 잘 모르시나 봐. 그런 것 같지 않거든요. 되게 이렇게 친하게 지내고 싶어하고 그런 것 같지 않은데 모르시나 보네. 아직 여태 몰랐나 보네요. 이 현실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딱히 그러고 싶어 하시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 네, 말씀을 살짝 드리고 싶네요. 아무튼 중요한 건 자유한국당이 이럴 줄 우리가 몰랐던 것도 아니고, 그죠? 자유한국당이 분명히 이렇게 어깃장 놓고 배제를 하고 이제 이럴 줄 알았는데, 중요한 거 어쨌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방탄국회를 하든 말든 특별재판부 관련법을 통과를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온몸으로 맞고 이렇게 할 텐데, 그걸 뚫고 과연 특별재판부를 통과시킬 수 있을 것인가, 도입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현재 국회 선진화법에 따르면 180석이 넘어야만 이 쟁점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민주당, 바른미래당, 그리고 평화당, 정의당 의석수를 다 합치면 178석이에요. 2석이 모자라죠. 여기에다가 특별재판부 도입에 찬성하는 무소속 의원들의 수까지 합하면 그래도 간신히 180석까지는 넘길 수 있을 것 같다고 해요. 간신히. 근데 이게 또 불안한 게 아시다시피 당내에서도 의견이 조금씩 다르고요. 또 이러다 보면 또 이탈표가 좀 이러다 보면 그잖아요. 이탈표가 또 생기고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100% 안심할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지금 자유한국당이 계속해서 반발하고 이러면 당장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릴 수도 있고 여러 부분에서 마냥 안심할 수는 없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중요한 게 뭐겠어요? 국민 여론 있죠. 그죠?
이럴 때일수록 어찌됐건 정치인들이 국민 여론을 의식할 수밖에 없거든요. 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가 어찌됐건 지금 이걸 하겠다고 손잡고 나섰어요.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더 압도적인 여론으로, 더 막 날선 여론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힘을 막 실어주고 반드시 지금 특별재판부 해야 된다. 이걸 안 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안 하는 건 진짜 너네 임무를 방기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분위기를 확 몰아주면 당내에서도 어쨌건 투표를 하거나 할 때 이탈표가 적어질 수밖에 없고요. 눈치를 보이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또 글쎄 몰라요. 자유한국당에서도 약간 살짝 좀 넘어오는 사람이 아닌가? 생길 수 없을까? 그래서 자유한국당에서도 그래도 약간 넘어오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죠. 네. 그러면 이제 180표를 거뜬히 넘어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법농단 이 제대로 파헤칠 특별재판부 도입에 같이 힘을 실어주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오후께 늦은 오후께 임종원 구속영장이 어떻게 되나 한번 지켜보고요. 그때 그 분노를 담아 이랬는데 발부되는 거 아니야? 이거나 먹어라 이러면서 하는 거니까 모르겠는데요. 근데 어찌됐건 간에 발부가 된다 하더라도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게 이때까지 뭐 다 안 된 건데 사실. 네, 어찌됐건 지켜보고요. 구속영장이 어떻게 되는지는 지켜보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기각될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지켜보고 그것과 또 별개로 특별재판부 도입 관련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푸시를 해주자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네, 그렇고요. 다음 소식, 두 번째 소식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유한국당 패싱해야 된다고 그러시네요. 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이 소식이 포털 사이트 검색어에 오르면서 굉장히 큰 화제로 떠오른 참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진짜 그 대기업 갑질 뭐 이런 기업 갑질 오너들의 갑질이 참 국민적 공분을 확 이렇게 끌어오르는 아주 불쏘시개가 되곤 하는데요. 어제 언론을 통해 공개된 대구 지역 교촌치킨 주방 CCTV 다들 보셨을 겁니다. 이런 기사인데요. 교촌치킨 회장 육촌이 직원 폭행을 하는 영상이 어제 공개가 돼서 국민적 공분을 불러왔습니다. 이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잘은 안 보이실 것 같아요. 이렇게 막 여기 이렇게 밑에 보이시나요? 쟁반 같은 걸 들고 이렇게 내리치려고 하는 이분이 그 교촌치킨 육촌 권상무라고 합니다. 이분이 이렇게 두 손 모으고 쩔쩔매는 직원들에게 위협을 가하고 쉴 새 없이 폭행을 시도하는 모습들이 이 영상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뭐 이를 뒤에서 제지하는 점장을 막 밀치고 때리기도 하고 식재료 통을 뭐 바닥에 던지고 막 직원들 멱살 잡고 흔들고 난리더라고요. 영상 뭐 보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그냥 얘기 텍스트로만 들은 거랑 영상 볼 때랑 느낌이 달라요. 이게 덩치도 좀 있으신 것 같은데 막 쟁반 들고 막 이렇게 하고 막 내리치고 막 이러는 게 너무 그 앞에서 두 손 모으고 이렇게 있었던 분들은 진짜 너무 겁에 질렸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이더라고요. 아무튼 이 영상이 공개되면서 포털사이트 실검에 오르고 안전모가 발칵 뒤집혔는데 근데 이게 최근 일은 아니고요. 2015년 3월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3년도 더 된 일이 이제 와서 영상이 공개된 건데요. 그러면서 이제 난리가 나는 건데 근데 관련자에 따르면 권상우가 이미 이 폭행건으로 책임을 지고 회사를 떠났었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된 거 아닌가? 마무리가 된 거 아닌가 싶으시죠? 하지만 떠나고 나서 1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회사에 복귀를 하셨다네요. 그래서 지금 여전히 이제 회사에 계신 거죠. 근데 진짜 그런 게요. 이 건 때문에 폭행건 때문에 논란이 돼서 회사를 떠났으면 그때 그 건에 연루돼 있는 관련돼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회사에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이 다시 왔는데 뭐 밑에 말단으로 오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회장이 육촌인데 이제 상무로 온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왔으면 그때 남아있던 그 피해자들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아니야 다를까 실제로 이 권상무가
회사로 복귀한 이후에 보복 인사를 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 자신의 폭행 사건을 조사했던 담당자들을 보직과 때렸을까봐 걱정해요. 그런 건 아니고 보직과 관련 없는 곳으로 발령을 내려서 결국은 퇴사하게끔 만들었다고 하네요. 그 예전에 왜 MBC도 그랬잖아요. 그 막 기자, 아나운서 이런 사람들한테 막 스케이트장 청소시키고 막 샌드위치 만드는 거 시키고 뭐 이랬던 것처럼 전혀 보직과 관련 없는 곳으로 발령시켜서 나가라. 무언의 압박을 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퇴사하도록 만들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해요. 와, 진짜 다시 돌아왔을 때 이건 이미 그냥 예고한 것 아닐까? 딱 벼르고 있지 않았을까요? 돌아오면서 야, 그때 나 내쫓기게 만든 애 누구야? 이렇게 했던 것 아닐까 싶기도 하고. 아무튼 뭐 지금 채팅창에서도 그런 얘기 하시는데 몸짓이 이렇게 폭행을 하려는 이런 몸짓이 굉장히 익숙한 거 보면 상습적이고 온갖 갑질은 다 하고 다닌 것 같다. 그런데 뭔가 이게 막 폭행하려고 하는 이게 어색하지가 않아요. 동작이 막 너무 익숙한 거죠. 그 이전에 막 대한항공 쪽 그 오너 일가들도 보면 이게 한두 번이 아닌 느낌이 탁 풍기잖아요. 이 폭력 이런 걸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 때리거나 이런 것도 어설퍼요.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욕도 안 해. 저같이 욕 같은 거 못하는 사람은 욕도 어설픕니다. 소리 지르고 이런 거 못하는 사람들은 어설퍼요. 소리 지르는 거 보세요. 진짜 완전 프로잖아요. 프로 폭행러신 거잖아요. 보면 이런 사람들이 이런 갑질이 너무 익숙한 영상에서 그게 드러나니까 이제 우리 국민들도 더 분노를 이게 얼마나 더 많았을 것이냐라는 거잖아요. 사실. 근데 이걸 어찌됐건 이 내용 때문에 퇴사를 했다가 1년도 안 돼서 다시 복귀를 해서 그것도 이 건을 담당했던 사람들을 뭐 어찌됐건 압박해서 결국은 퇴사하게끔 만든 이런 일까지 벌어졌다라는 게 이제 요 내용 정황이고요. 참 남아있던 사람들이 그동안은 또 그런 일이 없었나 또 궁금하네요. 그동안 그런 일이 없었을까? 조심하셨을까? 모르겠네요. 어쨌든 뭐 논란이 되니까 교촌치킨 측에서는 그때 당시에 피해 직원들에게 직접 사과를 하면서 사태를 원만하게 해소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복직을 허용한 거다. 사죄를 어떻게 하셨을까? 사죄하러 갔는데도 무서웠을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뭐 이렇게 쟁반 뭐 이렇게 하고 이랬던 사람이 가서 아유 뭐 미안하네 뭐 이러면 그게 뭐 어떡하겠어요. 가맹점 뭐 이렇게 직원들 같은 경우에 뭐라고 했을까? 좀 그게 정말 사과처럼 받아들였을까 모르겠고요. 아무튼 그래서 복직을 허용한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친척 관계가 아닌 교촌 직원으로 결정한 것이다. 친척 관계라서 그런 게 아니고 교촌 직원이라서 그런 거라고 그러셨답니다. 글쎄, 진짜 교촌 회장의 친척이 아니라 단지 직원이었다면 이런 사태를 빚은 직원을 복직시켰을까요? 아닌 것 같은데? 절대 그러지 않았을 것 같은데. 지금 교촌치킨 임원 중에 이 회장하고 친인척 관계인 사람은 권상무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뭘 뜻하는 거겠어요. 아무튼 뭐 지난 일이긴 하지만 이게 일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교촌 권영광 회장이 직접 홈페이지에 뭐 죄송하다 다시 전면 재조사하겠다 뭐 이런 사과문을 내걸기도 했고 권상무도 다시 사표를 내고 이게 또 즉각 수리가 됐다고 합니다. 근데 왠지 그래요. 이게 뭐 이걸로 끝일까? 해결이 된 걸까? 아니 저번에도 사퇴했다가 아니 이제 퇴직을 했다가 다시 또 1년도 안 돼서 복직한 거잖아요. 이번에도 또 잠잠해지면 또 복직할지 누가 알아요? 모르죠. 아무튼 이런 일이 이제 발생하니까 지금 뭐 교촌치킨 불매운동 바람도 일고 있다고 하고 뭐 이런 이제 뭐 얘기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국민적인 이제 공분이 커지니까 불매운동 하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이럴 때마다 약간 좀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전에도 왜 호식이 2마리 치킨 기억하시죠? 그 전 대표가 직원 성추행하고 뭐 이랬을 때도 호식이 치킨 불매운동이 일어나면서 가맹점 매출이 20%에서 많게는 40%까지 떨어졌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게 일단은 그 오너 일가 때문에 분노해서 이렇게 불매운동까지 일어난 거지만
따지자면 이 가맹점주들은 사실 그냥 직원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매출이 있어야 자기들이 이제 먹고 사는 거잖아요. 가맹점주들에게 정말 잘못도 없는 가맹점주가 오너 일가의 그 사고 치는 것 때문에 고스란히 피해를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 진짜 좀 답답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러한 그 오너 리스크를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업체 같은 경우에 특히나 오너 일가가 사고 칠 때마다 이런 가맹점주들이 받게 될 피해 같은 것을 좀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있어 왔고요. 그래서 지난 8일에 정부가 가맹본부나 그 임원이 위법행위 등으로 매출 감소 등의 피해가 발생하면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의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교촌치킨 회장이, 글쎄 교촌치킨이 그 첫 번째 사례가 될지 어떨지 궁금해지네요. 근데 이것도 해보면 아마 턱없이 부족할 거예요. 이게 잘 안 될 거고. 어찌됐건 좀 이걸 통과시킨 것을 또 계속해서 좀 실행해 보면서 조금씩 수정해 가면서 어떻게든 가맹점주들이 이런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그리고 제발 좀 벌은 잘못한 당사자가 제대로 좀 처벌받을 수 있게 했으면 좋겠네요. 제발 좀, 그죠? 네. 마지막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열린 경상북도 이 국정감사에서요, 새마을운동과 관련한 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새마을운동과 관련한 예산이 지나치게 낭비되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나왔다고 해요. 사실 이제 새마을운동 관련한 예산이 정확하게 우리가 얼마 정도인지는 알기는 어렵지만, 이전에 그 구미시에서도 그 새마을운동 뭐 박정희 기념사업 뭐 이런 거 관련해서 굉장히 뭐 정말 어마어마한 액수의 몇천억 규모의 예산들이 들어가고 있더라, 이런 얘기는 이제 왕왕 들어왔잖아요. 전국적, 사실 새마을운동 뭐 이런 예산이 사실 전국적으로도 굉장히 많고, 특히나 이제 뭐 경상북도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이 이런 예산들이 더 많이 쓰이고 있다, 이런 얘기들은 이제 우리가 들어왔어요. 근데 중요한 건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게 어떻게 집행이 되는지, 그게 제대로 된 뭔가 좀 뭐 교육 차원이든 무슨 좀 이게 뭐 복지 차원이든 뭐 어떤 누굴 돕는 차원이든 간에 제대로 사용이 되고 있다면 또 그것도 괜찮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새마을운동과 관련된 예산들이 너무나도 이상한 곳에, 혹은 또 어떻게 쓰이는 건지를 잘 모를 정도로 좀 모호하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보이고 있더라라는 지적이 일고 있는 겁니다. 요 기사인데요. 새마을 세계화 재단 출장 때마다 비즈니스석 밥값 100만원, 뭐 이런 기사입니다.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이렇게 지적을 하신 겁니다. 경북의 재정 상태가 지금 굉장히 열악한데 한 해 150억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새마을 세계화재단에 지원하고 있고, 게다가 적절하지 못하게 지출되고 있다. 매년 150억을 새마을 세계화재단에 지출하고 있대요. 경상북도에서요. 이 김 의원에 따르면 새마을 세계화재단 회계와 운영이 엄청난 예산 150억 가까이 이게 들어가면서도 불구하고 불투명하고 조작, 부정의심까지 간다라고 이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인 예를 들었는데요. 이렇습니다. 새마을 세계화재단 대표이사가 출장 때마다 비즈니스석을 이용하고 있다는 거고요. 게다가 2013년 재단 설립 이후에 대표이사의 출장 여비를 보면 숙박비와 식비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심지어 세네갈에서 하루 식비가 997달러였대요. 하루 식비가 100만원. 하나로 100만원. 뭘 드셨길래? 숙박비도 어마어마하대요. 아니, 세네갈이 우리나라와 비교해서 물가가 굉장히 저렴하다고 하는데, 그런데도 출장비가 대체 왜 이렇게 하루 식비로 무려 100만원까지, 대표이사의 출장비예요. 대표이사의 출장비. 뭐 전체가 아니라 대표이사의 출장비가 하루에 뭘 자시면 대체 100만원 이상씩 나오는지 너무 궁금하네요. 뭘 먹었길래? 그것도 우리나라보다 물가가 저렴한데. 이상하죠? 게다가 운영비 집행 내용을 보면 이게 더 이상해. 모두 현금으로 기록돼 있어요.
현금으로 기록돼 있다는 건 굉장히 뭔가 카드를 딱 긁으면 그냥 바로 딱 내역이 뜨는 거잖아요. 근데 현금으로 돼 있다는 건 뭔가 좀 의심스러운 대목이 굉장히 크고요. 그러니까 예산의 집행 자체가 투명성을 담보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영평가도 최악으로 나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사업보고서를 보면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중복 사업이 있고, 아니 한 번 했으면 그 다음 안 하면 되는데 중복 사업이 있는데 사진도 다 똑같아요. 뭔가 그저 재탕한다고 하면서 돈만 빼먹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들게 하는 거죠. 그리고 똑같은 사업인데 지난해 사업비가 올해 사업비와 다르게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회계 조작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세계화재단이 운영하는 해외 사무소가 이거 아셨어요? 해외 사무소가 무려 8개나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8개 사무소가 한 개당 연간 8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8개인데 8억씩이면 뭐 16억씩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이것 역시도 굉장히 뭐 하시는 걸까? 해외 사무소, 새마을 세계화 재단 해외 사무소가 무슨 일을 할까요? 이것도 궁금하죠. 거기다가 포함되지 않은 각 사무소 소장의 급여까지 하면 더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같은 지적에 이철우 경북지사는 집중 감사를 통해 결과를 보고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하면서도 우리나라 정신을 수출한 것은 새마을이 처음이다. 새마을 운동을 해외에 전하는 일을 계속하겠다. 이렇게 밝히셨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새마을이 우리나라 정신이에요? 대체 뭘 배우는 건지 너무 궁금한 거죠. 새마을 정신 뭘 배우는데요? 독재 찬양 이런 거 배우는? 아니 말은 근면자조 협동의 정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다 사실 알잖아요. 독재 정권 때 국민들 다루기 쉽게 하려고 사실상 말 잘 듣는 일꾼으로 만드는 그런 작업이었다는 거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께서는 새마을 운동을 적폐로 보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라고 하면서 왜 새마을 예산을 삭감하냐? 지금 새마을 운동이 지금 계속 예산 637억 원 예산을 삭감했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이제 붕괴를 하며 대통령이 아세안 정상회의 갔는데 3개국의 대통령이 찾아와서 이 한국의 새마을 운동이 도움을 많이 받았다, 감사하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새마을 예산을 살려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다고 그래요. 글쎄 어느 나라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또 궁금하고요. 어디 개발도상국 이런 국가셨을까? 독재 국가인가? 구체적으로 또 무슨 도움을 새마을 정신이 뭘 도움을 줬다는 건지도 의문입니다. 근데 좋게 생각해서 정말 농촌의 현대화를 이끌고 우리나라 발전을 도운 운동이었다고 해요. 그렇게 쳐요. 그럼 그렇구나 하고 역사 속에 남겨두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굳이 지금 이미 고도로 현대화된 대한민국에서 수백억씩 예산 들여가면 대체 무슨 정신을 또 다시 배워야 되는 건지 새마을 정신을 참 납득하기 어렵죠. 아무튼 더 핵심 더 무서운 건 여기 있어요. 홍 의원이 새마을을 적폐로 보는 것은 역사적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경북도민이 앞장서서 1,000원 내기 운동이든 100원 내기 운동이든 헌신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라고 하셨대요. 경북도민들 돈 뜯을 거라고 그러셨대요. 네, 이게 진짜 새마을 정신인가요? 응? 지들은 국민 예산으로 하루 식비 100만 원씩 펑펑 쓰고 하면서 국민에게 노동력이든 돈이든 헌신하라고, 그게 애국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분들이 말하는 새마을 정신이신가? 네, 참 2018년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정말 갑갑하네요. 네, 오늘도 발칙한 뉴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시간이 다 된 걸 보고 굉장히 다급해지네요. 이번 주도 발칙한 뉴스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발칙한 뉴스는 다음 주 월요일날 다시 오겠습니다. 주말 지나고 나면 많이 춥다고 하니까요. 감기 조심하시고 저는 다음 주 월요일날 다시 올게요. 여러분 그럼 좋은 주말 보내세요. 안녕.